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신병 처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경찰 수사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두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법 변경을 하는데 구조 검토도 하지 않은 시공사,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고 지지대를 없앤 하도급 업체, 공사 과정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감리 등의 총체적 과실이 붕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관련자는 총 20명,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 임원, 붕괴된 201동 상주 감리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감리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의 칼날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책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공사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다고 판단하고 본사의 인사 발령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품질 관리자의 경우 6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명이 업무를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해 사실상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업무를 하기 벅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품질 관리자는 본연의 업무만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어겨도 법인의 벌점 2점이 부과될 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종 결재권자인 현산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간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전례를 찾기 힘든 붕괴가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공언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감소했던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요양원과 확진자 접촉 등 연쇄 감염으로 인해 7,5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순천과 여수, 목포에서 각각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22개 시군에서 12,62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난 26일 이후 광주 전남은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의 현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 등 광주시 현안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국정과제에 광주시 현안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이 시장의 마지막 관외 행보로 지역 주요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이라는 긴급 현안을 매듭 지은 다음 재선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인수위를 찾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는 대신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과 경제 1, 2분과 간사 등 실무진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AI 중심 도시 광주 사업 등 광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국정과제가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특위위원장하고 위원들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고 1차 국정과제에 광주 현안이 포함돼야 최종 국정과제 확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현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적극 돕겠다고 했지만 인수위에 광주 전남 출신이 없다시피 하고 그동안 야당 인사들과도 소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대구 경북 등 영남권 광역단체와 비교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광주시가 중단 없는 발전에 기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복합 쇼핑몰 유치 등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전환 특별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들이 제출한 65건의 기획안 가운데 26건을 분과별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화 과정을 거쳐 민선 8기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빛골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과 무등산 정상 접근로 개선,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등 그린 스마트폰 분야에 걸친 지역 발전안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일하게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청소년이 성인보다 3배나 높다는 건데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새벽 10대 청소년 2명이 목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카드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이었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재범자 가운데 87%가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옆에서 막 어른들이나 이런 걸 얘기해주고 약간 미래를 내다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가지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꿈을 펼쳐라.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보호관찰이 과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 전화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배 이상의 어떤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소년 대상자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서 들어줘야 되고 재범 위험 원인에 대해서는 또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소년범이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6에서 7개월. 이 기간 동안 별다른 관리 감독 수단이 없이 방치되다 보니 청소년의 재범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간,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라. 그 부모님들도 상담을 몇 시간 받아라.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재판 전에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전 보호관찰 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2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정류소에서 시내버스에 탄 뒤 58살 운전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특히 전남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양봉산업 기반 회복이 시급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800여 개 통의 꿀벌을 키우던 전남 영암의 한 양봉농가. 올해 초부터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350여 개 통이 텅텅 비었습니다. 꿀 채취 활동이 왕성한 5월을 앞두고 꿀벌 보충이 시급하지만 채워 넣을 수 있는 건 60통 남짓. 이미 지난 2년 동안 저온과 비바람 등으로 꿀 흉작을 겪은 상태여서 양봉농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꿀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양봉 농가들이 거의 피폐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꿀벌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참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 전남에서 꿀벌 30통 이상을 키우는 양봉농가 가운데 70%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전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제주 등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 기후와 함께 꿀벌 응애와 말벌에 의한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담도는 일단 꿀벌의 부재가 양봉농가의 소득 저하뿐 아니라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80억 규모의 꿀벌 구입 비용과 기자재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고요. 입식을 해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 또 현행법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꿀벌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 재해보험 특약사항에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 재원이 조성됩니다. 광주은행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이 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면 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1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은행이나 보증재단이 추천하는 업체로 대출기간 5년 이내에서 금리는 담보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주시 수영연맹이 생존 수영교실 운영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천만 원을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광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 의원이 검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재신 광주시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2019년 광주 수영연맹이 운영한 생존 수영교실의 일부 수업이 보조금 정산 내역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실제 참가자와 강사 명단, 강의 확인서 등 증빙 자료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철저한 처벌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곡성군 곡성읍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77살 노인 신모 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주식 소유자가 1년 사이에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의 주식 소유자는 68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소유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51.9%가 늘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의 22.5%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도 전체의 15%인 10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소재 상장 법인 가운데 한전 주식 소유자가 가장 많았고 박셀바이오와 금호타이어, 우리종합금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4만 8천여 식품위생업소에 시설 개선 자금과 운영 자금을 연 1%의 저리융자로 지원합니다.